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전후해서 이른바 당정 갈등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어떤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 섞인 그러한 언급을 한 것,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얘기됐던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의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차이, 이것이 전면화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방향은 같지만 속도와 방식이 좀 다르다, 이견이 있다라는 것은 뭐 이 박수현 대변인 말대로라면 아무런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속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면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일정한 지금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갈등이 있다라고 여권 내에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서 묻어나는 것은 좀 조용한 개혁을 하기를 대통령실은 원하는, 그러니까 중도층과 보수층 일부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대통령실은 좀 원하는 반면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서는 속도전을 통해서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 정광석화처럼 끌어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입장차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집권 초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무엇보다 빛날 시기가 집권 초입니다. 이게 뭐 뒤로 갈수록 이제 대통령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죠. 집권 1년 이 안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들 많이 추진을 하고 대통령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명을 받는 시간인데, 지금 대통령이 어떤 외교를 하거나 어떤 행보를 했을 때 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등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에 가려서 대통령실이 상대적으로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약간 그 불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미묘한 주도권 경쟁이다, 주도권 다툼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이 가지만 어쨌든 그 같이 가는 방향에서의 키를 좀, 핵심 키를 누가 쥐느냐, 대통령이 쥐느냐, 당이 쥐느냐, 이것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 이런 것은 결국 이제 향후에 지방선거의 공천 문제라든지 또 내년에 있을 민주당의 이 당대표 선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흐름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김민석의 길, 정청래의 길입니다. 지금 현재 여권 내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여당에서의 이른바 투톱이라면 정부에서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를 아무래도 꼽을 수가 있고, 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죠. 대통령실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끌지만 어차피 참모 조직, 대통령을 돕는 참모 조직인 것이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대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길이 묘하게 지금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갖고 가는 이 대통령실과 당의 흐름과도 이렇게 연동이 돼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의 길. 김민석 국무총리 이번 명절 연휴 때 어디를 갔을까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관련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로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유력한 잠재주자로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 때 간 곳 호남을 갔습니다. 호남. 예.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1박 2일간 7일, 8일 이틀간 벼농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쌀농사 피해 이런 부분을 이제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맥락에서 호남에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지금 총리실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기존에 어떤 총리, 국무총리 하면 뭐 대독총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읽는 그러한 대독총리, 뭐 의전총리, 대개 이렇게 불렸었죠. 실세총리라고 하면은 뭐 김종필 전 국무총리나 이해찬 전 국무총리나 뭐 이런 정도 꼽았고, 대부분은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무총리라는 것은 그러한 의전형, 대독형, 얼굴마담형 이런 식의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실이 상당히 대통령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거죠. 국무총리실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일단 이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일부터는 기획예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갑니다. 기획예산처, 예산을 만지는 곳입니다. 그동안에 기획재정부가 힘이 있었던 부처로 불렸던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예산을 주무른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다루는 기능, 기획예산처가 별도로 이제 기재부에서 분리돼 나와서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힘이 세지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총리실 산하로 들어갑니다. 각종 데이터, 국가 통계 이런 것들을 다 만지는 그러한 국가데이터처 역시 통리실 산하로 들어갑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 큰 틀에서 검찰을 일단 이름을 못 쓰게 되는 걸로 추석 전에 결론을 냈죠. 그런데 향후에 이 검경의 여러 가지 수사권 문제라든지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이제 법령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수많은 입법들로 보완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주도권, 지난번에 당정회의에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가 그때 한바탕 이걸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했죠. 어떻게 정리했죠?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부 국무총리실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이 공식 출범을 하면서 이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봐도 김민석 국무총리 내년부터는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이렇게 기존의 기능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러한 기구들이 이 총리실 산하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부터 매주 월요일 날 주례회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김민석 총리가 받아서 그걸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같이 일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어떤 실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발탁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김민석 국무총리와 좀 역할 분담을 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에이펙이 10월 말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에이펙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오늘 10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에이펙 관련해서 이 현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경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보이지 않게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역할이 조금 이렇게 좀 비중이 커지는 그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김민석 국무총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총리의 존재감이 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메시지도 좀 필요한 현안이 있으면 좀 내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여기를 뒷받침하는 거,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 1년은 빛나게 자신이 이렇게 돕는 것, 이것이 국무총리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딱 그 본인의 역할을 설정을 하고, 내가 도드라져 보이려고 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그것을 뒷받침을 충실하게 하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워커홀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참모들한테 이런저런 뭐 SNS에서 보내고, 대표 시절에 후보 시절에 그런 일 겪어본 분들 많이 있죠. 그렇게 막 이렇게 쏟아내다 보니까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로서도 그거 아마 내려오는 거 소화하기도 사실 정신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내 정치, 자기 정치 할 그런 여유가 별로 없겠죠. 근데 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어떤 역할, 나는 정치인 김민석이 아니라 총리 김민석이다. 내가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나는 국무총리 김민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딱 규정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쪽으로 가는 것. 이러한 흐름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가고 있는 흐름과는 확실히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자,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의 길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정청래 대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를 끝내고 나서 추석 이후에는 사법개혁으로 화살을 지금 돌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강하게 계속해서 속도전을 펼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죠.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지를 남겨두면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좀 이른바 같이 가는 개혁, 속도전, 속도 조절하는 개혁, 이것과는 좀 확실히 거리가 있는 그러한 메시지죠. 어쨌든 그러면서도 당과 대통령실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은 없다. 이건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요 활동 인물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러한 미묘한 차이가 지금 분명히 있는 것이죠. 최근 시도당 위원장들과 정청래 대표 만난 자리에서도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 개혁 실패를 얘기를 하면서 바짝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열린우리당 때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과반 이상을 획득해서 그런 집권 여당이 됐는데,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개혁 입법을 막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고, 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실패를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는 원인이 됐다라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지금 원하는, 지지층이 열망하는 그 개혁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그 지지층의 동력을 그대로 살려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청래 대표의 확고한 생각인 것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열린우리당 시절에 자신의 경험 이런 것이 상당히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실 흐름과 조금 다른 거죠. 이런 흐름들 잘 어떻게 지금 갈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번에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권이 잘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이 좀 시끄럽다. 좀 조용하게 내실 있게 이렇게 가는 그러한 개혁을 좀 더 많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맥락과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한 얘기, 제가 말씀드린 얘기, 여러분 보시기엔 이게 같습니까? 약간 분명히 그 속도와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추석민심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렸어요. 이게 추석민심이다. 요즘은 뭐 추석민심이 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우물 안에서 본 그걸 추석민심으로 그대로 올리죠. 예.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나게 생겼다. 검찰개혁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개혁 빨리 해치워라. 민주당도 답답하다. 이런 게 추석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속도전 계속 가겠다. 그런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최근에 어쨌든 여러 그 법사위 또 최고위원회의 이른바 강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최고위원들도 센 얘기들을 계속해서 내비치면서 이제 법원,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서서히 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지난번에 대통령 뭐 맥락이지만 약간 그 수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술 얘기를 마취해서 혹을 떼내는데 마취해서 잠들었다 깨나 보니까 혹이 떼나져 있는 그런 거, 배를 갈랐구나, 혹을 떼냈구나, 그런 식의 개혁이 그런 식이 돼야 된다. 조용히 잠들어 있다 깨났더니 혹을 떼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지 하는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조용하게 하지만 내실 있게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 일주일에 한 번씩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대표와 이렇게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이 과거 초창기에는 뭐 당과 대통령실의 역할 분담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분명히 좀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김민석의 길, 정청래의 길, 두 사람은 왜 이런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자, 김민석 국무총리,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을 때 2024년 8월 달 일이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라이브로 저 유튜브 하다가 한마디 했죠. 김민석 국무총리는 왜 좀 지지율이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때 1위를 정봉주 전 의원이 달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졌죠. 예. 김민석 후보가 밑에서 쫙 올라와 가지고 1위, 최고위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대표가 없을 때 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죠. 누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하고 있는 정치적인 자세가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김민석 국무총리로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세력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충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을 실수 없이 잘 보좌하는 것, 에이펙 같은 이런 큰 행사를 나이스하게 잘 치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신뢰관계를 통해서 다음번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서울시장이 됐건 차기 당대표가 됐건 어차피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로서는 내가 뭐 무슨 현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센 말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으로 가야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다. 그래야 차기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용하면서도 총리실의 권한이 여러 가지 가면서 이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죠. 이 아마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해도 한 3월 정도까지, 한 100일 전 3월 정도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1월 달부터 기획예산처 등이 총리실로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것 관련해서도 총리실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대언론 메시지 작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어쨌든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인의 독자적인 그런 게 없고 본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이재명 대표와의 호흡 속에서 부활을 해서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와의 그것을 통해서 다음을 보고 있다. 이것이 김민석의 길이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정청래의 길은 어떨까요? 정청래 대표는 다르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알고 지낸 지는 뭐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노사모 시절 그 직후부터 이렇게 알고 지내고 했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러 가지가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이 당원, 철저하게 당원 중심으로 행보를 해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력을 모아서 이렇게 뭐 내 세력을 막 정청래 개파 이렇게 해왔던 이런 인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그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비주류 개념으로 586이어도 그 속에서 좀 달랐죠. 그러면서 이 발빠른 어떤 SNS 활동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당원들과 밑바닥과 이렇게 뿌리를 내린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됐던 것도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지금 민주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당원들, 내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함께 가야 된다. 당원들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당원 주권 시대를 내가 앞장서서 열겠다. 이러면서 이제 당원들과의 그 접점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그 이후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또 한 번 당대표 도전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뒤에 또 차기 대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정청래의 길, 그런 로드맵이 아닐까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밑바닥 당원과의 관계에 정치적인 운명을 걸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길, 이 두 사람의 길은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배경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뭐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고 내년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 그런 것에 따라서 내년에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또 한 번 당대표를 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제3의 인물, 아니면 박찬대 의원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또 당대표를 하게 될지, 아니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 전에 국무총리를 사직하고 나와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지, 이거 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정치적인 길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 그것을 잘 지켜보는 것도 현재 여권 내의 권력 지형의 흐름이나 여권의 흐름을 앞으로 예측하는 데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